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잘못한 거를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손가락에 발가락까지 동원해도 셀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나 잘못했던 것이 공무원의 비중을 과도하게 늘렸던 겁니다. 공무원이 과도하게 많다라는 건 그만큼이나 국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만큼이나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균형과 견제가 존재하지 않는 공무원 사회는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드디어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요즘 한창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제가 문득 문재인의 근황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세워라 내워라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개가 아니라 고양이까지도 잘 노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진을 공개하면서 묘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하죠. 트위터에 좋아요를 눌렀던 범인을 드디어 색출했대요. 아무래도 저 얘기가 이거를 염두에 놓고 한 얘기 같습니다. 이재명을 비난하는 트위터에 문재인이 좋아요를 눌렀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상 지금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을 지키겠다, 내가 친문이다, 이런 목소리가 거의 사라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이 이재명의 눈치를 좀 보는, 몸을 좀 사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이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에요. 우선 일단 내달 4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국감에 문재인도 증인으로 요청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요청이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탈원전에 대해서도 백운규도 증인 요청이 됐다고 하니까 이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사실 그런데 문재인이가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당당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국감에 나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본인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겠죠. 사실상 제가 보기에 앞으로 우리가 문재인을 양산사저 외에서 볼만한 장소는 글쎄요, 검찰의 포토라인 말고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호 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게 의미하는 게 문재인 정권 당시의 공공기관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이 됐는지 그거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준이 우리의 일반 상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세종학당 재단이 파견했던 직원은 베트남에 가가지고 5성급 호텔에서 1년 동안 살고 있대요. 주거비로만 받는 게 426만 원입니다. 저 돈에 저 기간이면은 아예 그냥 베트남에 가가지고 한글이라도 창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거비뿐만 아니라 학비까지도 지원을 해주는데, 한국관광공사의 중국 파견 직원인 B씨가 두 자녀를 사립국제학교에 보내가지고 570만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딴 사람은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2억 3,558만 원을 지원받았대요. 아랍에미리트 파견 직원은 매달 485만 원씩 주거비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에 파견한 사람 같은 경우는 무슨 567만 원의 주거비를 받았는데 크렘린궁에서 살았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한두 사람만 저렇게 받은 게 아니라 주거비로만 한국관광공사가 155억을 썼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에서도 월세로 500만 원을 지불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호화 수준이 아니라 초호화 수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라고 하는 게 한국관광공사가 됐거나 이런 소수만의 문제겠습니까? 세종학당인지 뭔지 거기서도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안 봐도 비디오죠. 보니까 지금 이게 돈만 뿌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구조적으로 지금 잘못됐어요. 얼마나 공공기관자들이 갑질을 했든지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성만의 문제겠습니까?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자기 아내랑 이런 짓을 했다, 입에 담기도 싫은 얘기인데, 저거로 또 사실적신가 뭔가 그걸로 고소를 했다가 결국에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죠. 이게 문재인 정권 당시 공공기관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 제대로 두는 게 없어요. 가족도 파괴를 시켜버리는 것이고, 민간 기업도 파괴를 시켜버리는 것이고, 국가도 파괴를 시켜버리는 것이고, 하나 그냥 제대로 두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터지는 게 드디어 나오는 얘기입니다. 태양광 얘기인데, 이게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4,000개 정도밖에 안 됐던 게 2017년도가 되니까 25,00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018년도에 36,000개였던 게 갑자기 1년 만에 2배 이상 늘어가지고 53,000개가 돼버립니다. 글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당연히 문재인 정권 때문이었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 뭐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게 지원금을 뿌려대고 그 다음에 탈원전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평소
평상시에 막 요란스럽게 내가 막 재활용을 막 신경 써야 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제가 막 제정신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신재생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잘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되는 것처럼 부패 그 자체예요. 마구잡이로 제대로 확인도 안 해가지고 위법하게 대출이 된 금액만 하더라도 무려 1,847억 원이나 됩니다. 금융지원 사업 6,500여 건 중에서도 17%가 어떻다는 거예요? 규정을 위반한 잘못된 사업이었습니다. 항상 저렇다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막 그냥 얘기만 듣고 있으면 막 아프리카도 구하겠고 막 세상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결국에 현실은 막 개판 아닙니까? 딱 그냥 문재인 정부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인데 요게 이제 2018년도만 하더라도 22억이었는데 2020년도가 되니까 2219억이 됩니다. 저렇게 보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현재 법적으로 발전량 비중 중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9%였습니다. 한마디로 어거지로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뿌려서라도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뭐 기억나실 겁니다. 집에다가 이런 식으로 소형 태양광 설치하는 거 언론사도 막 떠들고만 난리가 났었죠 한때. 근데 저게 난리가 날 법한 게 시장 가격보다 1.2배에서 1.5배 가격으로 전력을 사주고요. 심지어 제가 기절할 뻔한 게 한 번 계약을 하면은 20년 동안 고정 가격으로 사줬대요. 저거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저때 당시에 안 하면 바보였던 겁니다. 20년 동안 고정 가격으로 시장 가격보다 1.2배에서 1.5배로 쳐준다고 하면은 완전히 그냥 20년짜리 연금 복권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애국하느라 저렇게 좋은 건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저렇게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몰라가지고 안 했던 게 아니라 알았는데 애국하려고 안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사업에도 적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게 이제 30kW짜리 미만은 일반 사업자로 분류가 되고 농부로 등록이 됐었을 때는 100kW짜리 미만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일반 사업자보다 농부로 등록이 됐었을 때 훨씬 유리하다 보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시고 이전님을 막 꼬셔가지고 경작사실 확인서 이런 거 그냥 하나만 대충 써가지고 제출을 해주면은 농부로 그냥 등록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서 국민 세금을 자기 돈인 것 마냥 그렇게 썼던 것인데 그 결과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만 376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나쁜 정권이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말로 어떻게 묘사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나쁜 정권이었어요.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통해서 기업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했던 게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됐던 걸 바로잡는 건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길입니다. 지지율이 어떻고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끝까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한 적폐 수사를 완성시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